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NFT와 블록체인 투자에 필요한 지식을 알기 쉽게 알려주는 NFT 김옥지 채널 옥지형입니다. 오늘은 콜드월렛 중에 레저 나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 하나만 봐도 바로 레저 지갑을 메타마스크와 함께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갑 언박싱, 초기 설정, 메타마스크 연동, 그리고 NFT와 코인 거래 방법까지 이 영상 하나로 준비했으니 잘 시청해주세요. 우리가 코인이나 NFT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콜드월렛을 사용하죠. 메타마스크나 카이카스가 핫월렛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온라인상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관리하는 지갑을 핫월렛이라고 합니다. 핫월렛의 경우 비밀번호를 키보드로 입력하는 과정에 비밀번호가 노출이 될 가능성이 있어 해킹의 위험이 있고, 지갑 복구에 사용되는 니모닉 암호를 PC 메모장이나 이미지 사진으로 저장해 놓은 뒤 유출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콜드월렛은 비밀번호를 외부 기기를 통해 입력하죠. 그리고 니모닉 암호도 오프라인으로 종이에 적어서 보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훨씬 안전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콜드월렛은 콜드월렛 외에도 하드월렛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주로 지갑이 없는 거래소를 이용하거나 거래소 내에 자산을 두지 않고 스스로 보관하고 싶을 때 콜드월렛으로 코인을 전송해 놓습니다. 정부 정책이나 거래소 정책에 의해 계정에 입출금이 막히기도 하기 때문에 개인의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 콜드월렛에 보관하기도 하는 거죠. 이 콜드월렛 중 가장 글로벌하고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지갑이 바로 레저 지갑입니다. 레저의 장점은 이런 범용성으로 코인으로 거래를 할 때나 디파이를 할 때 레저를 이용하면 안전하면서도 다양한 곳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죠. 프랑스에 있는 레저사가 제조 및 판매를 담당하고 있어서 레저 지갑 구매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콜드월렛의 경우에는 중고는 당연히 절대 사용하면 안 되고, 네이버 쇼핑몰 같은 외부 쇼핑몰보다는 레저 본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매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영상 설명란에 공식 홈페이지에서 레저 지갑을 정가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레저 지갑의 종류는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레저 나노 S 플러스, 나머지가 레저 나노 X, 그리고 레저 나노 S의 9버전입니다. 레저 나노 S 플러스는 사용법이 매우 단순하고 간단하기 때문에 입문자가 사용하기에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 플러스로 업데이트가 되며 작은 화면 등 불편했던 점을 개선했죠. 하나 단점이 나노 S는 블루투스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지갑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선을 연결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와 비교해 레저 나노 X는 훨씬 고급 버전입니다. 특히 블루투스가 지원돼 사용하기에 간편하죠. 다만 가격이 2배 가까이 비쌉니다. 처음 초보 때 사용하기에는 나노 S 플러스를 권장드리고, 본격적으로 코인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돈 좀 더 들여서 나노 X를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NFT의 경우에는 이더리움, 클레이튼, 솔라나, 폴리곤 체인이 많습니다. 국내 프로젝트는 대부분 클레이튼이라서 카이카스 지갑과 연동되는 지문 인증형 콜드월렛인 디센트 지갑만 사용해도 매우 편리합니다. 그러나 해외 프로젝트들이나 대부분의 프리민팅, 블루칩 프로젝트들은 거의 이더리움 메인넷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과 폴리곤 체인에 사용되는 메타마스크 지갑이 레저와 바로 연동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클레이튼을 벗어난 프로젝트들을 투자할 때는 레저 지갑이 편리합니다. 그래서 국내 투자자의 경우에는 디센트 지갑과 레저 지갑 모두 보유하면서 메인넷에 따라서 분리해 보관하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오늘은 초보자 입문용으로 레저 나노 S 플러스를 개봉부터 세팅 방법, 메타마스크 지갑 연동, 그리고 코인에 거래하는 것까지 보여드릴게요. 레저 나노 S 9버전의 불편한 점을 개선한 플러스 버전이 올해 새로 출시되었기 때문에 9버전들이랑은 사용법이 약간 달라서 다른 영상들이랑은 바뀐 내용이 많이 있으니 잘 시청해주세요. 먼저 설명란에 링크를 통해서 레저 본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지갑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지갑은 레저 나노 S 플러스, 레저 나노 X가 있습니다. 골라서 주문을 하면 일주일 내외로 해외에서 레저 지갑이 배송됩니다. 잘 포장되어 있는 택배를 뜯어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비닐로 쌓인 박스에 레저 나노 S 플러스가 들어있는데, 국내 지갑이랑 다르게 비닐 내부에는 실은 따로 없습니다. 보안을 위한 지갑이기 때문에 비닐이 뜯겨져 있거나 개봉한 흔적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본사에 교환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제 비닐을 뜯고 구성품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이렇게 열어보면 레저 지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USB처럼 생겼죠. 나노 S 플러스의 경우에는 레저 지갑과 설명서, 그리고 니모닉 암호를 손으로 적어서 보관할 수 있는 종이가 3개 포함되어 있고, 지갑과 컴퓨터를 연결할 C타입 단자, 그리고 키링까지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레저 나노 제품을 사용하기에 앞서 초기 설정을 해줘야 하는데, 총 30분 정도 시간이 걸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 진행해주세요. 처음에 적응하기 전까지는 모바일보다는 PC로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설정 프로그램을 다운받기 위해 레저 홈페이지로 들어가 줍니다. 홈페이지 링크는 영상 하단에 걸어 드릴게요. 오른쪽 위에 언어를 한국어로 설정해 주시고 앱과 서비스 탭에 레저 라이브로 들어가 주세요. 아래로 내려보면 레저 라이브 데스크탑과 레저 라이브 모바일이 있는데 오늘은 PC로 먼저 해볼 거기 때문에 레저 라이브 데스크탑에 다운로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윈도우즈나 맥, 리눅스가 나오는데 대부분은 윈도우즈로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되고 애플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맥으로 받아주시면 됩니다. 파일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설치를 진행해주세요. 설치가 완료되면 실행하기를 누르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시작하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용 약관과 개인정보 보호 정책 창이 나오고 동의 체크하고 레저 앱 입력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레저 지갑을 선택하라는 버튼이 나옵니다. 나노 S 플러스 클릭해 주시고 그러면 레저 지갑을 처음 만드는 건지 아니면 이전에 사용하던 지갑이 있어서 복구시키려는지 선택하는 창이 나옵니다. 레저를 혹시라도 잃어버린 경우에는 레저에 들어있는 자산까지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복구 구문으로 새 기기의 계정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 만드는 거니까 위에 새 나노 S 플러스 설정을 클릭해 줍니다. 내 레저 지갑의 비밀번호인 개인키가 필요한 것과 안전성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설명을 읽어보시고 쭉 오른쪽으로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시작창이 나오고 시작해봅시다를 클릭합니다. 네, 준비되었습니다를 누르고 알겠습니다 클릭합니다. 이제 레저 지갑 전원을 켜볼게요. 나노 S 플러스의 경우에는 단자로 컴퓨터와 연결을 해주면 전원이 켜집니다. 조작 방법도 어렵지 않은데요. 지갑 위쪽에 두 개의 버튼이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버튼으로 좌우 조작을 하고 양쪽을 동시에 누르면 확인 버튼으로 누를 수 있습니다. 화면에 환영을 한다는 문구가 나오고 계속하려면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라고 나오네요.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 다음에는 레저 나노 라이브를 다운받으라고 나오는데 우리는 이미 다운받아 놨으니 다시 오른쪽 버튼을 눌러줍니다. 다음에는 왼쪽 오른쪽 버튼으로 조작이 가능하다라는 문구가 나오고 동시에 누르면 확인이나 설정을 갈 수 있다는 안내가 나옵니다. 계속 오른쪽으로 눌러주면 Set up as new device, 새롭게 장치를 사는 경우에 이 화면에서 양쪽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오른쪽으로 한 번 더 눌러보면 Restore from Recovery Phrase, 원래 있던 지갑을 복구할 것인지 물어보는 화면입니다. 우리는 새로 만드는 거니까 왼쪽 버튼을 눌러서 다시 돌아가줘서 Set up as new device에서 양쪽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제 4개에서 8자리 핀 번호를 설정하는 창이 나옵니다. 양쪽 버튼을 눌러주면 핀 설정이 가능합니다. 라이브로 와서 다음 단계를 눌러줍니다. 핀 코드는 비밀번호로 거래를 승인할 때 사용이 됩니다. 체크하고 핀 코드 설정 눌러줍니다. 다시 레저 지갑으로 돌아와서 핀 코드 설정을 직접 해줍니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숫자가 하나씩 커지고 왼쪽 버튼을 누르면 숫자가 하나씩 작아집니다. 숫자를 선택했으면 양쪽을 동시에 눌러서 다음 번호를 설정해 줍니다. 입력한 걸 삭제하기 위해서는 숫자를 543210으로 줄여서 왼쪽을 한 번 더 누르면 삭제 버튼이 나옵니다. 여기서 양쪽을 동시에 누르면 삭제가 가능합니다. 핀 번호는 총 8자리까지 설정이 가능하니까 안전하게 8자리까지 설정해 주세요. 설정이 완료되면 체크 버튼에서 양쪽을 동시에 눌러주면 핀 번호 설정이 완료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핀 번호를 재입력하라는 창이 나오고 아까 입력한 숫자를 다시 입력해 줍니다. 다 적고 체크해서 양쪽 동시에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핀 설정이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24개의 복구 구문을 작성해 주는 건데요. 복구 구문이 지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복구 구문으로 지갑을 분실했을 때 지갑을 새로운 레저 기기에 계정을 복원시킬 수 있고 핀 번호를 잊어버렸을 때도 복구 구문으로 새 핀 번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펜과 복구 구문을 적을 수 있는 종이를 준비해 주시고 레저 라이브로 돌아가 줍니다. 복구 구문을 눌러주세요. 복구 구문은 총 24개의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고 순서도 중요하니까 순서대로 적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복구 구문을 적은 종이를 카메라로 찍거나 복구 구문을 컴퓨터 메모장에 입력하면 해킹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꼭 종이로만 적어서 보관해주세요. 레저로 돌아와서 양쪽 버튼을 누르면 샵 1번부터 복구 구문이 나오고 하나씩 숫자에 맞춰서 순서대로 종이에 적어줍니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복구 구문을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4개를 다 적었으면 양쪽으로 눌러주세요. 이제 내가 적은 복구 구문을 확인하는 절차가 남았습니다. 오른쪽 버튼을 눌러 화면에 나오는 단어를 스크롤을 하며 내가 적은 단어 샵 1을 다시 찾아줍니다.
찾으면 양쪽 버튼을 눌러서 다음 단어로 진행해 줍니다. 이렇게 총 24개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복구 구문을 작성하고 재확인하는 게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중간에 끊겨서 다시 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니 꼭 시간 여유를 두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중요한 초기 설정은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레저 사용을 위한 기본적인 내용을 학습하기 위한 퀴즈를 해줍니다. 레저 라이브에 가서 다음 단계를 눌러주시고 모두 완료했습니다를 클릭합니다. 첫 퀴즈는 내 암호화폐가 저장된 곳입니다. 흔히들 내 자산이 USB 같이 생긴 이 레저 지갑에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 자산의 소유 정보가 블록체인, 즉 일종의 문서 같은 것으로 저장이 됩니다. 라이브 앱은 블록체인에 기록된 정보를 눈으로 보기 쉽게 해놨을 뿐입니다. 그리고 레저 지갑은 개인 키를 저장하고 있어서 새로운 블록체인 트랜잭션을 승인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암호화폐가 저장된 곳은 블록체인에서 라고 선택해 주면 됩니다. 복구 문구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거나 노출되었을 때는 해킹이 바로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자산을 안전한 곳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복구 구문은 절대 그 누구한테도 보여줘서도 안되고 사진으로 찍어서도 안됩니다. 하드 월렛과 달리 비밀번호를 인터넷 연결 상태에서 키보드로 입력하지 않고 레저의 오프라인 기기로 입력하기 때문에 개인 키는 계속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퀴즈를 다 풀면 퀴즈 완료를 눌러주면 설정이 완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갑 정품 인증을 위해 내 나노 확인하기를 눌러줍니다. 다시 레저 지갑에서 선을 뽑았다가 다시 연결해 줍니다. 양쪽 버튼을 누르면 뽑았다가 다시 연결하라고 합니다. 다시 연결해주면 핀 코드를 입력하라는 창이 나옵니다. 입력을 하고 인스톨 할 거냐는 화면이 뜰 거예요. 그 라이브에서 Allow Ledger Manager 화면이 나오고 여기서 양쪽 버튼을 눌러주면 인증이 완료되고 그럼 초기 설정이 여기까지 끝입니다. 잘 따라와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지갑 설정이 완료됐으니 코인 계정을 만들어 볼게요. NFT 거래하는 분들은 보통 이더리움이나 매틱을 레저로 많이 사용하시니까 이더리움과 매틱 계정을 순서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이브에 이제 계정 추가 버튼이 나오는데요. 우선 왼쪽 메뉴에 관리자로 들어가 주세요. 관리자로 들어가면 앱 카탈로그와 설치된 앱을 확인할 수 있는 카테고리가 나옵니다. 카탈로그에서 이더리움을 찾고 설치를 눌러주세요. 이더리움은 목록 상위에 나오니까 검색하지 않고 설치 버튼을 눌러볼게요. 조금 기다렸다가 설치가 완료되면 설치된 마크가 나옵니다. 이제 앱 설치된 카테고리를 들어가 보면 이더리움이 설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저 지갑에도 이더리움이 생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설치는 완료됐으니 이제 이더리움 지갑 계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 관리자로 들어가서 이더리움 옆에 계정 추가를 누릅니다. 그럼 레저 지갑 화면에는 오픈 앱 이더리움 화면이 나오고 양쪽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설치 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동기화까지 완료되면 라이브의 계정 추가 화면이 나오는데 원하는 이름으로 설정해 주시고 체크하고 계정 추가를 눌러줍니다. 그럼 이더리움 계정까지 생성 완료입니다. 왼쪽 메뉴에 계정에 들어가 보면 이더리움 계정이 이제 추가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폴리곤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다시 관리자로 가서 폴리곤을 검색창에 검색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우측에 설치를 눌러주면 설치가 됩니다. 좌측 메뉴에 계정으로 가보면 아직 폴리곤 지갑 계정은 생성이 안 되어 있죠. 다시 관리자로 가서 폴리곤에서 계정 추가를 눌러줍니다. 마찬가지로 양쪽 버튼을 누르라는 화면이 나오고 레저에서 양쪽 버튼을 눌러주세요. 역시 폴리곤의 이름을 설정하고 체크 확인하고 계정 추가를 누르면 폴리곤 설치 및 계정 생성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계정을 만들었으니 코인을 레저 지갑으로 전송해 보겠습니다. 좌측 메뉴에 계정으로 들어가서 이더리움을 클릭하고 수령 버튼을 누르고 계속을 누르면 레저에서 이더리움을 받을 수 있는 계정 주소가 뜹니다. 레저에서도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있는 주소랑 동일한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코인을 받을 때 위에서 생성된 계정 주소로 보내면 되겠죠. 업비트나 바이낸스 등 사용하던 거래소에서 출금창에 보내는 주소에 이 주소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레저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업비트나 바이낸스에서 코인을 전송하는 방법은 제 영상 중에 튜토리얼 영상들이 많이 있으니 여기서 보고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레저에서 양쪽 버튼을 눌러 어프로브 하면 라이브의 원래 창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레저에서 다른 지갑으로 전송하는 걸 함께 해볼게요. 좌측 메뉴 중에 전송을 눌러주고
추금 계정, 이더리움이나 매틱을 선택해준 뒤 코인을 받을 주소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줍니다. 계속을 눌러주면 보내줄 양과 수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느림, 중간, 빠름을 선택할 수 있는데 수수료 금액에 따라 거래 처리 순서가 달라져서 거래 속도가 달라집니다. 저는 중간으로 진행해 볼게요. 계속 누르면 트랜잭션 정보가 나오고 확인한 뒤 계속 버튼을 누릅니다. 이제 레저의 양쪽을 눌러 승인하라는 화면이 나옵니다. 레저에서도 내용을 확인해 보고 어프로브의 양쪽을 눌러 거래 승인을 합니다. 그럼 레저로 코인 전송하기도 완료입니다. 세부사항 보기를 누르면 거래의 상세한 정보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이어서 NFT를 레저로 전송하기를 해볼게요. 제 메타마스크 계정에 있는 NFT를 오픈시에서 레저로 전송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픈시에 메타마스크 지갑을 연결하고 내 콜렉션에서 전송할 NFT를 선택해서 들어가 줍니다. 오른쪽 상단의 트랜스퍼 버튼을 누르면 전송받을 주소를 입력하는 창이 나옵니다. 이때 이더리움 NFT는 꼭 이더리움 계정으로, 그리고 폴리곤 NFT는 폴리곤 계정으로 보내야 합니다. 저는 이더리움 NFT를 전송하는 거니까 레저 라이브의 왼쪽 메뉴 계정에서 이더리움을 들어가서 아래에 NFT 수령을 누릅니다. 그럼 레저 이더리움 지갑 주소가 나오는데 주소를 보면 이더리움 코인을 받을 때와 동일한 주소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픈시에 보내는 주소창에 붙여 넣어 줍니다. 트랜스퍼를 눌러주세요. 그럼 전송하는 트랜잭션을 승인하겠냐는 문구가 나오고 메타마스크로 서명까지 해주면 레저로 전송이 완료됩니다. 이제 NFT가 잘 들어왔는지 확인해 볼게요. 라이브로 들어가서 계정에 이더리움에 들어가면 아래 NFT 섹션에 NFT가 전송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저 나노 9 버전의 경우에는 라이브에서 NFT를 바로 확인하는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오픈시에 들어가서 지갑을 연결하고 NFT로 확인해 봐야 했지만 레저 X나 레저 나노 S 플러스는 이렇게 라이브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갤러리 보기에서 더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낼 때도 상세 화면에서 바로 전송을 누르는 방법으로 보낼 수도 있고, 계정에서 이더리움 들어가고 NFT 목록에서 NFT를 선택해 나오는 창의 우측 상단에 있는 전송을 눌러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NFT를 보낼 주소를 입력하고 레저로 승인까지 해주면 NFT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레저 라이브를 이용해서 NFT를 전송하는 것도 불편하고 메타마스크랑 두 개를 따로따로 관리하는 게 번거롭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 레저의 장점이 나오는데요. 레저는 메타마스크와 연결을 해서 레저를 가지고 메타마스크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안 문구 24개도 분리되어 있고 거래 승인도 하드웨어 지갑으로 해주기 때문에 보안은 여전히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메타마스크랑 레저 지갑을 연동하는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오픈시에서 메타마스크를 연결합니다. 메타마스크 우측 상단에 메뉴를 열어서 설정을 들어가 줍니다. 설정에서 고급을 들어가서 쭉 내려보면 선호하는 레저 연결 유형이 있는데 웹 HID를 선택해 줍니다. 다시 메인 화면으로 돌아가서 메뉴를 누르고 하드웨어 지갑 연결을 누르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레저를 누르고 계속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나노 S 플러스가 나오는데 이걸 선택하고 연결을 눌러주세요. PC에 레저를 연결해 놓은 상태에서 진행하지 않으면 오류가 뜨기 때문에 연결을 잘 확인해 주세요. 계정 선택 창이 나오고 여러 계정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더리움 계정을 만들 때 만들었던 이더리움 주소를 찾아서 체크하고 잠금 해제를 누릅니다. 보통 제일 위에 있는 계정일 거예요.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메타마스크에 레저 지갑이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프로필에 보면 기존의 메타마스크 계정과 레저 지갑 계정이 있는 걸 볼 수 있고 계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레저 계정을 선택하고 다시 오픈시에 들어가서 메타마스크 레저 지갑 계정으로 오픈시 연결 승인을 해줍니다. 연결이 되면 계정에 들어가서 컬렉션에 내 NFT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모든 거래를 할 때 메타마스크로 거래할 때와 동일하고 거래를 승인할 때만 레저 지갑으로 승인을 해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오늘 굉장히 길게 영상을 만들어서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레저 나노 S 플러스의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업데이트 되면서 라이브 화면이나 사용법이 약간씩 바뀐 것이 있으니 다른 영상들에 비해 최신 버전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영상만 보셔도 충분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추가로 레저 나노 지갑을 사고 싶은 분들은 영상 하단 설명란에 레저 나노 프랑스 본사 링크를 달아놨으니 바로 여기를 통해 구매하시면 저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